새벽 2시 요양원 복도에 불빛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야간 경비실의 모니터가 어둠 속에서 깜빡이며 작은 빛을 내뿜었다. 직원들은 이미 교대 시간을 넘겨 졸음을 참느라 커피를 들고 있었다. 그때 화면 한 구석에서 작은 움직임이 포착됐다. 흰 잠옷 차림의 노인이 복도 끝을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걸음은 느렸지만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천 조각이 꼭 쥐어져 있었다. 천은 오래된 담요의 일부처럼 보였다. 한쪽 모서리는 닳아 실밥이 풀려 있었고 그녀는 그 끝을 조심스레 손가락으로 만지며 걸었다. 직원 하나가 놀라서 말했다. 어르신이 또 나가세요. 다른 직원은 귀찮다는 듯 일어섰다. 어제도 새벽에 한참 돌아다니셨잖아요. 모두가 잠시 망설였다. 모니터 속의 노인은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고 있었다. 바람이 불자 천 조각이 살짝 흔들렸다. 이번엔 그냥 두죠.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다. 언제나처럼 돌아오실 거예요. 그 말에는 피로와 익숙함이 섞여 있었다. 그러나 박 간호사는 달랐다. 그녀는 모니터를 계속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를 걷는 그 노인의 뒷모습이 왠지 이상하리만큼 정연해 보였다. 흐트러짐이 없는 걸음, 어딘가를 정확히 향하는 걸음. 무의미한 배회가 아니었다. 카메라 앵글이 바뀌며 노인이 요양원 담장을 넘어가는 모습이 잡혔다. 그녀의 발끝이 땅을 디딜 때마다 낙엽이 작게 부서졌다. 밤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고 그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 시선이 머문 곳은 달이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 달을 바라보다가 그녀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화면이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지며 언덕 위의 형체가 비쳤다. 조그만 묘비 몇 개가 어둠 속에 줄지어 있었다. 그 가운데서 노인이 무릎을 꿇었다. 손에 든 천 조각을 조심스레 펼쳤다. 그녀는 그 천을 묘비 위에 덮듯이 올려놓았다. 그리고 손끝으로 살살 다듬었다. 마치 누군가를 재우는 듯한 손길이었다. 어디 가신 거죠? 박 간호사가 낮게 중얼거렸다. 그러나 모니터 속 인물은 대답하지 않았다. 달빛만이 천 위에 고요히 내려앉았다.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누구나 그 말의 뜻을 짐작할 수 있었다. 민수야, 잘 자. 화면이 흔들리며 어둠으로 잠겼다. 커피잔을 들고 있던 직원이 손을 떨었다. 저기 저 묘지 지금은 없잖아요?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다. 작년에 다 이전했잖아요. 그 언덕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순간 모니터가 다시 켜졌다. 화면 속은 텅 빈 언덕. 풀잎만 흔들리고 있었다. 노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박 간호사는 모니터 앞에 멈춰섰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누군가가 낮게 물었다. 도대체 그분 거기서 뭘 하신 걸까요? 그녀는 대답 대신 모니터를 바라봤다. 화면 구석에 마치 빛의 잔상처럼 천 조각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 밤 이후로 요양원 복도 끝에선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새벽마다 문이 열린다. 담요 냄새가 난다. 달빛이 방 안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사람들은 속삭였다. 쫓겨난 그 할머니가 아직 돌아오신대요. 봄비가 종일 내리고 있었다. 요양원 입구 앞에 핀 낙엽이 비에 젖어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 위를 천천히 밟으며 한 노인이 걸어왔다. 작은 가방 하나, 손에는 해진 천 조각 하나. 가방끈이 어깨에서 흘러내릴 만큼 느린 걸음이었다. 비는 멈출 줄을 몰랐고 그녀는 우산도 없이 걸었다. 머리칼은 젖어 있었지만 표정엔 피곤함 대신 묘한 평온함이 있었다. 마치 오랜 방랑 끝에
마침내 돌아온 사람처럼. 정문 앞에 도착하자 그녀는 잠시 발을 멈췄다. 요양원 간판엔 은하수 노인 요양원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하얀 페인트는 빗물에 번져 있었다. 그녀는 그 글씨를 한참 바라보다 마치 익숙한 무언가를 떠올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 손에는 여전히 천 조각이 쥐어 있었다. 그 천은 오래되어 색이 바래고 군데군데 실밥이 풀려 있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그것을 한 손에 꼭 쥐고 있었다. 그 손끝의 힘, 그게 바로 그녀가 여태 살아남은 이유 같았다. 접수대에 앉은 젊은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다. 성함 적어주세요. 그녀는 조용히 펜을 잡았지만 손이 떨려 글씨가 비틀렸다. 윤말순. 잉크가 번지며 글자 끝이 뭉개졌다. 그녀는 그것을 보고 잠시 멈췄다. 마치 그 이름조차 자신에게 낯설어진 듯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펜을 내려놓았다. 다 쓰셨어요, 어르신? 직원의 목소리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방은 복도 끝, 창문이 하나 달린 작은 공간이었다. 간호사는 그녀를 안내하며 말했다.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이불은 깨끗하게 교체해 드릴게요. 말수는 짧게 예. 하고 대답했다. 그리고 가방을 침대 옆에 내려두었다. 가방 속에는 옷 몇 벌과 약 봉투 몇 개, 그리고 낡은 노트 한 권이 전부였다. 그녀는 천 조각을 꺼내어 이불 위에 조심스럽게 펼쳤다. 바라보는 눈빛엔 묘한 따뜻함이 있었다. 마치 아이의 잠자리를 봐주듯 천의 주름을 손끝으로 곱게 펴주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다른 어르신들은 식당으로 모였다. 식탁 위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음과 단무지 몇 조각. 사람들은 서로에게 맛있게 드세요 인사를 나누며 웃었다. 하지만 말수는 한켠에 조용히 앉았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을 떠먹는 속도는 느렸다. 누군가 어르신, 입맛이 없으세요? 하고 물었지만 그녀는 그저 미소만 지었다. 그리고 손으로 천 조각을 살짝 쥐었다. 그 천을 쥐는 그 순간만큼은 그녀의 눈빛이 살아나는 듯했다. 밤이 찾아왔다. 요양원은 불이 꺼지고 복도에는 간호사의 발자국 소리만 들렸다. 창문 밖에선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런데 새벽 2시쯤 조용한 복도에 낯선 소리가 들렸다. 탁, 탁, 탁. 누군가 슬리퍼를 신고 걷는 소리였다. 천천히, 일정하게 복도 끝에서부터 다가오는 걸음. 간호사는 처음엔 환청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아침 문 앞에 남은 젖은 발자국을 보고 말문을 잃었다. 누군가 밤새 문을 열고 나갔다 온 것이다. 그 발자국은 작고 가늘었다. 딱 할머니의 신발 크기만 했다. 설마 직원들이 수군거렸다. 혹시 어제 새로 들어온 어르신 아닐까요? 윤말순 씨요? 그분은 치매라기엔 너무 멀쩡하던데. 수군거림은 금세 소문이 되었다. 밤마다 복도에 나타나는 발자국, 그리고 새벽마다 미세하게 들리는 누군가의 목소리. 춥지 않게 덮어줘야지. 누군가는 그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고 했다. 며칠 후 원장이 회의실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야간 순찰 강화하세요. 환자가 밤마다 돌아다니면 큰일 납니다. 그날 이후 요양원은 밤새 불을 끄지 않았다. 형광등 불빛이 복도를 환하게 비추었고 그 아래를 그림자 하나가 길게 가로질렀다. 그림자는 매번 같은 시간,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그리고 복도 끝 윤말순의 방 앞에서 멈췄다. 그녀는 여전히 천 조각을 품고 있었다. 낡은 천의 색은 이제 희미하게 회색빛을 띠었다. 실밥은 거의 풀려 있었고 자수는 반쯤 닳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그 천을 펴고 접었다.
그 손끝에는 애정이 배어 있었다. 그녀의 방은 언제나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이상하리만큼 따뜻한 온기가 있었다. 어쩐지 그 방 안만큼은 공기가 다르게 흐르고 있었다. 간호사는 말순의 침대 곁에 앉아 조심스레 물었다. 어르신, 그건 오래된 물건 같아요. 소중한 거예요? 그녀는 잠시 창문을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우리 애기 거예요. 그 애가 추위를 많이 탔거든요. 그 순간 공기가 잠시 멈춘 듯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그리움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다시 담요를 가슴께로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이거 덮으면 따뜻했어요. 그 애가 부드럽다고 좋아했어요. 말순의 눈가엔 주름 사이로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재빨리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지만 그 손끝이 덜덜 떨렸다. 그날 밤 간호사는 문틈 사이로 방 안을 살짝 들여다봤다. 말순은 여전히 깨어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담요를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다. 오늘은 안 추웠지? 엄마가 여기 있어. 그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히 사랑의 말이었다. 요양원 안에서는 점점 소문이 커졌다. 그분 밤마다 누굴 찾는다던데 귀신이라도 보는 거 아니야? 사람들은 두려움을 섞어 이야기했다. 하지만 박 간호사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윤말순의 눈빛에서 이상한 평화를 느꼈다. 그건 불안한 사람의 눈이 아니라 오히려 오래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의 눈이었다. 며칠 뒤 요양원 복도 천장에 CCTV가 설치되었다. 원장은 문제 생기면 증거가 필요하니까 라고 말했다. 빨간 불빛이 밤새 깜빡거렸다. 하지만 그 불빛 아래서도 윤말수는 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해가 질 무렵이면 천을 무릎에 올려놓고 손끝으로 자수를 더듬었다. 그 자수엔 희미하게 민수라는 글씨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 글자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민수야, 잘 지내고 있지?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엔 살아있는 사랑이 있었다. 누군가를 향한 잃어버린 것 같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은 마음. 그 마음이 방 안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밤마다 복도 끝에서 발자국이 들릴 때 간호사들은 더 이상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소리를 들으면 이상하게 안도감이 들었다. 누군가 여전히 누군가를 찾아 걷는다는 것. 그건 슬픔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였다. 봄비는 여전히 내렸다. 창밖에 나무가 젖어 있고 먼 하늘엔 달빛이 흐릿하게 걸려 있었다. 윤말수는 천을 접어 품에 안고 눈을 감았다. 창문 밖에서 빗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그녀의 입술이 살짝 움직였다. 괜찮아, 엄마 여기 있잖아. 그날 새벽 복도 끝에서 다시 발자국이 들렸다. 천천히 일정하게.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희미하게 섞였다. 누군가 밖으로 나갔고 다시 들어왔다. 다음 날 아침 간호사는 그 발자국 앞에 섰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다. 이 요양원에는 병만 있는 게 아니구나. 여기엔 사람들의 못다한 이야기가 숨어 있구나. 그녀의 시선이 문틈으로 들어왔다. 윤말수는 담요를 가슴께에 안은 채 잠들어 있었다. 그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 있었다. 마치 아주 먼 길을 다녀온 사람처럼. 그때 간호사는 알 수 있었다. 그 천 조각이 단순한 헝겊이 아니라 그녀가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는 생의 끈이라는 걸. 그리고 바로 그날 요양원 복도에 처음으로 작은 꽃 한 송이가 피어났다. 누군가 창문 곁에 꽂아둔 이름 모를 들꽃이었다. 비가 그친 새벽 그 꽃 위에 빗방울 하나가 맺혀 있었다. 그 물방울은 마치 누군가의 눈물 같았다.
누구의 것인지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간호사는 속으로 알았다. 그건 윤말순의 이야기,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막 시작된 또 하나의 이야기였다. 밤은 유난히 고요했다. 요양원 창문마다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남은 건 형광등 아래 희미하게 깜빡이는 붉은 CCTV 불빛뿐이었다. 그 불빛은 어딘가 생명을 가진 듯 깜빡이며 조용한 복도 위로 가느다란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 그림자는 윤말순의 방 앞에서 멈춰섰다. 박 간호사는 야간 근무표에 자신의 이름이 적힌 것을 보고 잠시 망설였다. 새벽 근무는 언제나 가장 길고 가장 외로운 시간이었다. 그녀는 온기를 잃은 복도를 걸으며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달빛을 바라봤다. 달빛은 마치 바람처럼 부드럽게 복도를 따라 움직였다. 그 빛이 어느 문 앞에서 멈춘다. 윤말순의 방이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노랫소리가 새어나왔다. 아주 낮고 오래된 자장가였다. 잘 자라 내 새끼야. 엄마가 곁에 있단다. 그 목소리는 너무도 조용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바람소리와 섞여 사라질 만큼 희미했다. 박 간호사는 잠시 문을 붙잡은 채 그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문득 가슴이 조여왔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문고리를 살짝 돌렸다. 방 안엔 은은한 달빛이 흘러들고 있었다. 윤말순은 창가에 앉아 있었다. 품에는 여전히 그 낡은 천 조각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이젠 괜찮지? 엄마가 덮어줬으니까. 그녀의 얼굴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표정은 고요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오히려 오래된 안도의 표정처럼 보였다. 박 간호사는 그 모습을 보며 발을 떼지 못했다. 이분은 지금 누구와 이야기하고 계신 걸까? 그녀의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은 단 하나였다. 이건 단순한 치매나 환상이 아니었다. 마치 어떤 약속 혹은 남겨진 사랑의 흔적이었다. 시간이 흘러 시계는 새벽 1시를 가리켰다. 복도 끝에서 또다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간호사는 반사적으로 몸을 웅크렸다. 탁, 탁, 탁. 윤말순이 천천히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다. 그녀는 천 조각을 품에 안고 있었다. 하얀 잠옷 소매가 달빛에 젖어 은빛으로 빛났다. 그녀의 발걸음은 너무도 조용해서 마치 땅을 밟지 않고 떠다니는 것 같았다. 박 간호사는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그녀를 따라 나섰다. 복도 끝을 지나 뒷문으로 향하는 길,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문틈이 열릴 때마다 바깥의 찬 공기가 스며들었다. 윤말순은 익숙한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그 길을 수백 번 걸은 사람처럼 자연스러웠다. 요양원 뒷문을 나서자 공기가 달라졌다. 풀잎이 젖어 있었고 바람엔 이른 봄 냄새가 섞여 있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윤말순은 언덕으로 향했다. 작은 길이 있었다. 풀 사이로 인적이 닿지 않은 좁은 오솔길이었다. 그 길 끝에는 묘비 하나가 있었다. 박 간호사는 순간 걸음을 멈췄다. 달빛이 묘비 위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윤말순은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품에 안았던 천 조각을 꺼내어 돌무덤 위에 펼쳤다. 그 천은 마치 누군가를 감싸듯 묘비를 덮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천을 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민수야, 엄마 왔어. 추웠지? 이제 괜찮아. 그 목소리는 달빛보다도 더 부드러웠다. 박 간호사는 눈을 떼지 못했다. 가슴속 어딘가가 갑자기 뜨겁게 타올랐다. 그녀는 그저 숨을 죽인 채 그 장면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윤말순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다. 한참을 묘비 앞에 앉아 있다가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숙였다.
이마를 돌 위에 대며 조용히 울었다. 달빛이 그녀의 흰 머리칼 위에 떨어졌다.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릴 때마다 그녀의 울음이 바람 속으로 스며들었다. 박간호사는 어느 순간 자신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 이유를 몰랐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눈앞의 장면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윤말수는 천 조각을 다시 접어 품에 안았다. 묘비를 한 번 더 쓰다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오늘은 달이 참 밝구나. 너도 보고 있지? 그녀는 그렇게 혼잣말을 하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박간호사는 숨을 죽인 채 뒤를 따랐다. 그녀는 발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썼다. 요양원으로 돌아오는 길, 윤말수는 몇 번이나 하늘을 올려다봤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자 그 얼굴엔 고요한 미소가 번졌다. 그건 세상과 이미 화해한 사람의 표정이었다. 요양원 뒷문에 다다르자 윤말수는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천을 꼭 품에 안고 복도 쪽을 잠시 바라보았다. 민수야, 내일 또 올게. 그 짧은 한마디가 공기 중에 맴돌았다. 박간호사는 뒤에서 손을 입에 얹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 목소리가 어쩐지 너무 따뜻해서 눈물이 저절로 흘렀다. 방으로 돌아온 윤말수는 천을 가슴께에 올려놓고 천천히 누웠다. 눈을 감으며 한마디 중얼거렸다. 이젠 안 춥다. 그리고 고요가 찾아왔다. 창문 너머로 새벽달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 빛 아래에서 그녀의 표정은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겨우 잠든 사람 같았다. 그날 새벽 박간호사는 자신의 일기장에 몇 줄의 문장을 적었다. 그녀는 오늘도 아이를 찾아갔다. 아이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시간은 아직 그곳에 머물러 있다. 사람이 정말로 늙는 건 사랑을 잊을 때라는 걸 알았다. 아침이 밝았다. 요양원 마당의 나무가 햇살에 반짝였고 새들이 조용히 울었다. 하지만 박간호사의 마음속엔 새벽의 장면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 윤말순의 뒷모습, 그녀가 묘비 앞에서 담요를 펼치던 순간, 그리고 그 달빛, 그 모든 것이 아직도 눈앞에 선명했다. 그날 이후 박간호사는 새벽 근무가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간이 기다려졌다. 그녀는 복도 끝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달빛이 유난히 밝은 날이면 문득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그때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가세요, 말순 어르신. 오늘도 아이 만나러 가세요. 요양원 사람들은 몰랐다. 그 새벽 달빛 아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단 한 사람만이 그 진실을 알고 있었다. 박간호사는 그 비밀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녀의 기억 속에서 그 장면은 하나의 기도로 남았다. 밤은 다시 찾아오고 달빛은 다시 복도 끝에 내렸다. 그 빛 아래 천천히 문이 열리고 하얀 그림자가 한 걸음 내딛는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조용히 또 한 걸음이 이어진다. 그날의 발자국 소리, 그건 슬픔의 발소리가 아니라 사랑이 걷는 소리였다. 요양원은 그날 이후 이상하게 달라졌다. 복도 공기가 무거워졌고 사람들의 시선이 서로를 피했다. 누군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었지만 그 웃음 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배어 있었다. 윤말순의 방 앞을 지나갈 때마다 직원들은 발소리를 죽였다. 누군가는 괜히 문을 한 번 더 잠그고 누군가는 새벽 근무표를 바꿔달라고 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문이었다. 어제 새벽에도 그분 또 나가셨대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누가 봤대요? CCTV에 찍혔다잖아요. 그 말이 복도 끝에서
복도 앞까지 퍼지는데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요양원은 좁고 침묵은 길었다. 그리고 그런 곳일수록 말은 더 빨리 번진다. 사람들은 윤말순의 이름을 입에 올리면서 낮게 목소리를 죽였다. 밤마다 무덤 앞에서 운대. 귀신 본대. 그분 방에 들어가면 이상한 냄새 난다더라. 그 말들은 점점 자극적으로 변했고 결국 원장의 귀에 들어갔다. 그날 오전 회의실. 원장은 이마를 짚으며 말했다. 새 입소자 윤말순 어르신, 야간 외출이 확인됐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목소리엔 이미 결론이 담겨 있었다. 이건 규정 위반이에요. 우리 시설은 환자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어르신이 밖에 나가시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박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원장님, 그분은 조금 다릅니다. 밤에 나가는 이유가 그냥 산책이 아니라 그분에겐 뭔가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장은 눈썹을 찌푸렸다. 사정? 여긴 병원이 아니라 시설입니다. 사정으로 규정을 바꿀 순 없어요. 말끝이 단호했다. 그 한마디로 회의실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박 간호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단지 그날 새벽 달빛 아래서 본 윤말순의 뒷모습이 떠올랐다. 묘비 앞에서 담요를 펼치던 그 손. 떨리지만 부드러웠던 그 손끝. 그녀의 울음소리가 바람에 섞여 사라지던 순간. 그 장면이 자꾸 눈앞에 겹쳐 보였다. 하지만 아무리 말해도 이 사람들은 그 장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 나왔을 때 다른 간호사들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박 선생, 그분한테 너무 감정이입하지 마요. 그런 환자들 많잖아요. 그래도 밤마다 묘지 간다는데 좀 섬뜩하지 않아요? 박 간호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복도 끝 윤말순의 문을 바라봤다. 그 문 뒤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숨소리가 왠지 너무 인간적으로 느껴졌다. 그날 밤 요양원은 평소보다 일찍 불을 껐다. 새벽의 복도는 다시 어둠에 잠겼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도 소문은 살아있었다. 사람들은 자는 척하면서 귀를 기울였다. 혹시 또 발자국이 들리진 않을까? 혹시 그 방 문이 열리진 않을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 일어나길 바랐다. 세상 모든 소문은 그런 모순으로 커진다. 무섭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은 그것을 놓지 못한다. 윤말순은 그날 밤에도 여느 때처럼 조용히 누워 있었다. 담요를 가슴께에 올리고 눈을 감은 채 속삭였다. 민수야, 오늘은 엄마가 못 나가. 사람들이 날 싫어하나 봐. 그녀의 속삭임은 천천히 잠속으로 스며들었다. 아침이 밝자 요양원 마당에 하얀 안개가 피어올랐다. 그 속을 걸으며 박 간호사는 생각했다. 사람들은 늘 누군가를 오해하고 그 오해 위에 판단을 세운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햇살이 구름 사이로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전날 밤 묘비 앞에 앉아있던 윤말순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는 여전히 거기 있었다. 시간이 흘러도 기억이 흐려져도 그곳만큼은 바뀌지 않았다. 며칠 후 원장은 직접 윤말순을 불렀다. 어르신, 요즘 밖에 나가신다면서요? 윤말순은 고개를 숙였다. 바람 좀 쐬러 나갔어요. 새벽 2시에요? 말순은 대답 대신 손에 든 천을 바라봤다. 그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냥 그 애가 추워서. 그 말에 원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러나 곧 표정을 고쳐 잡았다. 이런 건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건 규정 위반이에요. 다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인 채 손끝으로 천을 문질렀다.
그 순간 박 간호사가 나직하게 말했다. 원장님,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며칠만이라도. 하지만 원장은 단호했다. 시설은 감정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 말이 공기처럼 식었다. 윤말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걸음은 느렸지만 그 느림 속엔 묘한 기품이 있었다. 문 앞을 나서기 직전 그녀는 천을 품에 꼭 안았다. 난 규정을 어긴 게 아니에요. 그냥 약속을 지킨 것뿐이에요.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 안은 다시 침묵으로 가득 찼다. 그날 이후 요양원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말순 어르신이라 부르지 않았다. 대신 그분이라고 말했다. 그분이 또 나가셨대. 그분이 무덤에 갔다더라. 그분이 또 울었다더라. 그녀의 이름은 사람들 입에서 사라지고 하나의 소문이 되었다. 박 간호사는 그 변화가 가장 아팠다. 이곳에서 이름이 사라진다는 건 존재가 지워진다는 뜻이었다. 사람들은 그렇게 타인을 사건으로 만든다. 그리고 그 사건이 끝나면 다음 소문을 찾아 떠난다. 밤이 다시 찾아왔다. 창문에 달빛이 비치고 윤말수는 침대에 앉아 담요를 폈다. 그녀는 담요 자락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말했다. 민수야, 오늘은 나가지 말자. 사람들이 싫어해. 하지만 엄마는 내일 꼭 갈게.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 눈물은 조용히 담요 위로 떨어져 스며들었다. 그 순간 박 간호사는 창밖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가슴이 미어졌다. 세상은 이렇게 누군가의 사정을 불편한 규정으로 정리해버린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랑은 언제나 가장 먼저 희생된다. 박 간호사는 그날 일지를 적으며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다. 규정이 사람을 지키지 못할 때 사람이 규정을 지켜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요양원의 밤은 다시 깊어갔다. 복도 끝 불빛 아래 윤말순의 그림자가 천천히 흔들렸다. 그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방 밖을 나서지 않았다. 하지만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든 달빛이 그녀의 얼굴 위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 빛 아래 그녀의 입술이 조용히 움직였다. 민수야, 조금만 더 기다려. 엄마가 곧 갈게. 며칠 동안 요양원은 숨을 죽인 듯 조용했다. 누구도 윤말순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오래가지 못했다. 새벽마다 울리던 문 여는 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날은 평소보다 바람이 거셌다. 창문이 흔들리고 복도 끝에 걸린 시계가 덜컥거렸다. 박 간호사는 차트 정리를 하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발자국. 그 리듬, 그 속도, 그 방향. 익숙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복도 불빛이 깜빡였다. 그리고 그 순간 어제 새로 설치한 CCTV 모니터가 작게 전멸했다. 모니터 속에는 윤말순이 있었다. 그녀는 하얀 잠옷 차림으로 천조각을 품에 안고 복도를 걸었다. 발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한 걸음. 하지만 그 걸음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갔다. 박 간호사는 숨을 죽였다. 뒤편에서 다른 직원이 다가왔다. 뭐해요? 조용히 해요. 모두 모니터 앞에 모였다. 화면 속에서 윤말수는 언덕 쪽으로 향했다. 바람이 불고 나뭇가지가 흔들렸다. 달빛이 비치는 어둠 속에서 그녀의 실루엣이 길게 늘어졌다. 그리고 곧 화면 속 그녀가 멈췄다. 묘비 앞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천 조각을 품에서 꺼내 펼쳤다. 그 천을 묘비 위에 덮듯이 올려놓고 손끝으로 주름을 매만졌다. 그 손짓은 너무나 조심스럽고 마치 살아있는 아이를 다시 재우는 듯했다. 직원 중 한 명이 작게 숨을 삼켰다.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모두가 말을 잃었다. 모니터 속에서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술의 움직임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민수야, 엄마 왔다. 박간호사의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카메라가 멀리서 잡고 있었지만 윤말순의 얼굴은 이상할 만큼 평온했다. 그녀는 울고 있었지만 그 울음 속에는 두려움도 후회도 없었다. 오히려 그것은 안도였다. 한참 동안 그 장면이 이어졌다. 윤말순은 담요를 펴고 돌 하나를 그 위에 올려 고정시켰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았다. 손끝이 달빛을 받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오래도록 기도했다. 바람이 불자 천이 살짝 들렸다. 그녀는 재빨리 그것을 눌러 덮었다. 마치 괜찮아, 괜찮아 달래듯이. 시간이 흘러 화면이 조금씩 흔들렸다. 직원 중 누군가가 속삭였다. 저기가 뒷산 묘터 쪽 아닌가요? 거긴 공사 전에 있던 무덤 자리예요. 그럼 저분이. 누군가 말끝을 흐렸다. 그때 원장이 들어왔다. 무슨 일입니까? 직원들이 자리를 비켰다. 원장은 모니터를 보았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다. 이게 지금 뭐죠? 박간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원장은 모니터를 향해 몸을 숙였다. 화면 속에서 윤말수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다. 달빛이 그녀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그 빛이 너무 평화로워 누구도 섣불리 끼어들 수 없었다. 그러나 원장은 곧 냉정하게 말했다. 저건 위험합니다. 저 시간에 밖에 나간다는 건 문제예요. 박간호사는 입을 열었다. 원장님, 잠깐만요. 그분이 가는 그 자리가 혹시... 박 선생,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말은 칼처럼 잘려나왔다. 원장은 CCTV를 껐다. 모니터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직원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박간호사는 자신의 손끝이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그 장면을 되새겼다. 천을 덮던 손, 묘비를 어루만지던 표정, 그리고 민수야라는 입모양. 그날 오후 박간호사는 몰래 기록실로 내려갔다. CCTV 영상이 저장된 컴퓨터가 있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다시 재생했다. 화면 속에서 윤말수는 여전히 묘 앞에 있었다. 이번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다. 묘비 앞에는 작은 표지석이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엔 희미하게 한 글자가 보였다. 민. 그 다음 글자는 깨져 있었다. 하지만 박간호사는 그게 민수라는 걸 알았다. 그녀가 매일 입버릇처럼 부르던 이름이었다. 박간호사는 모니터를 멈추고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분은 아이를 만나러 간 거예요. 그 말은 마치 속죄처럼 흘러나왔다. 그녀는 머리를 숙였다. 눈물이 흘렀다. 그분이 찾은 건 죽은 아이가 아니라 자신의 남은 사랑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원장은 전 직원 회의를 열었다. 윤말순 어르신의 야간 행동이 CCTV에 기록됐습니다. 시설 규정 위반으로 가족 동의하에 퇴소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말에 복도안이 술렁였다. 박간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미 결과는 정해진 것이었다. 그날 오후 윤말수는 평소처럼 천을 품에 안고 식당에 앉아 있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왔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박간호사가 다가가 조용히 물었다. 어르신, 오늘은 어디 안 나가실 거죠? 그녀는 미소 지었다. 민수가 따뜻하대요. 오늘은 안 나가도 된대요. 그 대답에 박간호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알았다. 오늘이 아마도 마지막 날일 거라는 것을. 저녁이 되자 원장은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퇴소 결정서,
그 종이 한 장이 한 사람의 마지막 공간을 지워버렸다. 시설은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운영됩니다. 원장은 짧게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이 끝나자 복도엔 아무 소리도 남지 않았다. 밤이 다시 찾아왔다. 모든 불이 꺼지고 CCTV 불빛만이 깜빡였다. 그 불빛 아래 모니터가 잠시 켜졌다가 꺼졌다. 누군가 영상 파일을 다시 재생한 것이다. 모니터 안에서 달빛이 내리고 윤말순이 묘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다. 민수야, 이제 엄마 갈게. 그리고 천 조각이 바람에 흔들렸다. 화면이 어둠으로 천천히 사라졌다. 박간호사는 모니터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눈앞의 어둠 속에 자신의 심장이 천천히 두근거렸다. 그 두근거림이 마치 누군가의 울음처럼 들렸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모았다. 그분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은 어둠 속에서 아주 작게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요양원은 여전히 차갑게 돌아가고 있었고 형광등 아래서 규정은 살아 움직였다. 사람의 눈물보다 오래가는 것은 언제나 문서였다. 아침 공기는 유난히 묵직했다. 창틀에 걸린 바람종이 흔들리지도 않았는데 내 안쪽에서만 소리가 났다. 밤새 마음속 어디선가 금이 간 듯했다. 전날에 찍힌 CCTV 영상이 머릿속을 돌아다녔다. 윤말순이 언덕 위 묘비 앞에 담요를 펼치던 손끝, 돌 하나를 얹어 바람을 막던 작은 몸짓, 가리고 입모양으로 부르던 이름. 민수. 그 이름이 내 가슴을 오래 눌렀다. 원무과에서 서류철이 올라왔다. 표지에는 큼지막하게 퇴소 결정서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그 글자를 한동안 읽지 못했다. 손끝이 서류 가장자리를 훑고 지나갈 때마다 종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낯설 정도로 쓸쓸했다. 한 장의 종이가 한 사람의 마지막 거처를 지워버릴 때 우리는 너무 쉽게 도장을 찍는다. 절차는 늘 빠르고 마음은 늘 느렸다. 윤말순의 방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문턱을 넘어가며 나는 일부러 발소리를 죽였다. 그녀는 이미 앉아 있었다. 침대 위에 담요를 펼쳐놓고 주름을 펴던 중이었다. 햇빛이 창으로 들어와 담요 한가운데를 밝히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낡은 실밥들이 반짝였다. 오래된 것들이 전하는 특유의 기품이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날이 좋네. 그 말이 꼭 나를 달래는 말처럼 들렸다. 나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두고 서랍에서 약봉투와 수첩을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빨래망, 칫솔, 작은 컵, 사진은 없었다. 내 병동에는 작은 액자 하나라도 붙잡고 버텨내는 어르신들이 많았다. 그런데 그녀의 방엔 사진 대신 천 조각이 있었다. 사람들은 오래 살수록 물건에 마음을 맡기는데 그녀는 물건에 마음을 숨겼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짐을 조금 싸드릴까요?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이건 내가 할게요. 금방 끝나요. 손이 참 곱다고 생각했다. 주름이 촘촘하고 마디가 굵지만 동작은 유난히 단정했다. 담요를 반으로 접고 다시 펴서 공기를 털어냈다. 그녀가 담요 앞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햇살이 따뜻하대. 나는 그 말이 누구에게 닿는지 알고 있었다. 방 안 공기가 살짝 흔들렸다. 마치 누군가가 대답이라도 한 것처럼. 관리팀에서 전화를 받았다. 퇴소 시간과 서류 인계를 확인하는 짧은 통화였다. 수화기 너머 목소리는 건조했고 이해한다는 말 대신 확인했습니다만 들렸다.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손목을 문질렀다. 하루에도 수십 번 같은 절차를 밟지만 오늘만은 내 손이 낯설었다.
저 멀리 복도를 지나 원장이 모습을 비췄다. 멈춰서서 나와 눈이 마주치더니 곧 시선을 돌렸다. 어쩌면 그도 알 것이다. 오늘 서류를 처리하는 손끝에서 우리가 잃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나 그는 돌아섰고 절차는 계속됐다. 점심은 미음과 부추무침이 나왔다. 나는 트레이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윤말수는 담요를 반듯하게 접어 침대 끝에 올려두었다. 조금 드셔야 해요. 내가 말하자 그녀는 숟가락을 들어 조심스레 미음을 떠넣었다.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먹는 속도는 느렸고 표정은 담담했다. 어떤 체념에는 힘이 있다. 버티는 체념, 무너지지 않는 체념. 그녀의 눈동자에서 그런 힘이 보였다. 이거 다 먹으면 돼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미소를 지었다. 나는 자꾸만 고개를 숙이게 됐다. 그 미소를 정면으로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퇴소 시간은 오후 3시로 정해졌다. 시간은 잔인하게 정확했다. 2시 반이 되자 나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작은 가방 하나에 옷 몇 벌과 약봉투를 넣고 수첩을 가장 위에 올려두었다. 수첩을 덮으려다가 무심코 펼쳤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오늘도 덮어주었음. 잘 잔다고 함. 나는 그 문장을 오래 읽었다. 보고서 문장 같은 간단한 기록인데 그 안에 세상이 있었다. 덮어주었음. 잘 잔다고 함. 지키는 사람의 문장. 지켜낸 밤의 보고. 나는 수첩을 천천히 덮고 고개를 들었다. 윤말수는 앉아 있었다. 손바닥을 담요에 얹고 손등으로 슬쩍 쓰다듬었다. 그 동작에 시간을 더 얻는 자세. 준비되셨어요? 내가 묻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야지. 발음이 길게 늘어졌다. 떠나야 한다가 아니라 가야지. 목적지로 향하는 사람의 어조였다. 복도로 나오자 직원 몇이 멈춰서서 우리를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슬픔을 피해 눈을 돌리지만 오늘만은 모두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안녕히 가세요.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말은 가벼웠지만 공기는 무거웠다. 이별은 늘 문 앞에서 가장 무겁다. 문과 사람의 사이, 문턱 하나에 떠남이 매달린다. 나는 그 문턱을 넘기 전에 그녀의 손에 담요를 다시 쥐어주었다. 그녀가 그것을 품에 안자 어깨선이 안정되었다. 담요가 아니라 균형을 되찾은 듯. 원무가 책상 앞에서 잠시 멈췄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소리가 또각하고 울렸다. 종이의 결이 밀려났다. 이름과 수기, 날짜. 마지막에 내 서명이 있었다. 나는 눈을 감고 한 번 숨을 고르고 한 줄을 그었다. 그러자 모든 것이 끝난 듯했다. 사람은 절차가 끝났다고 믿고 돌아서지만 마음의 일은 그때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늘 절차로 마음을 속인다. 오늘도 그랬다.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바람이 바뀌었다. 오전의 무게가 걷히고 가벼운 바람이 지나갔다. 대기하고 있던 봉고차가 낮게 진동했다. 차창에 비친 햇빛이 일렁였다. 나는 문을 잡고 그녀가 오르기를 기다렸다. 그 순간 그녀가 내 손을 살짝 잡았다. 아주 잠깐, 그러나 뚜렷하게. 손끝이 말해주는 감사의 온도. 고마웠어요. 그 말은 귓속이 아니라 손바닥으로 들어왔다. 나는 고개를 숙여 대답을 삼켰다. 목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차에 오르기 전 그녀는 한 번 뒤돌아보았다. 복도, 창문, 간판, 우리가 함께 지나온 작은 풍경들. 사람은 떠나는 순간에야 자신이 살던 장면들을 똑바로 본다. 그녀의 시선이 요양원역 언덕 쪽을 스쳤다. 거기에 길이 있었다. 낮에는 보이지 않고 밤에만 나타나는 작고 조용한 길. 달빛이 내려와 방향을 알려주던
기억의 길. 그녀는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곳으로 마음을 보낸 것 같았다. 차문이 닫히고 엔진 소리가 높아졌다. 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차가 도로로 합류할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작은 차가 작아질수록 가슴이 커졌다. 잊지 못할 감정은 늘 몸의 중심을 바꾼다. 오늘 나는 한가운데가 바뀌는 느낌을 받았다. 이름을 부르면 울릴 자리가 새로 생겼다. 그 자리는 오후 내내 따끔거렸다.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복도는 다시 조용해지고 병실마다 낮잠의 숨소리가 스며들었다. 나는 커튼을 정리하고 처치 카트를 제자리로 밀어 넣었다. 손이 바쁘면 덜 아프다. 그러나 움직임이 잦을수록 그 빈자리는 더 또렷해졌다. 그녀의 방을 지나며 문을 밀었다. 안은 비어 있었다. 유난히 빨리 식어가는 온도가 있었다. 침대 위 시트는 팽팽했고 베개에는 얕은 눌림만 남아 있었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바람 한 줄기가 들어와 담요가 있던 자리 위를 훑고 지나갔다. 그 바람이 천 조각의 그림자를 데려온 것처럼 보였다. 서랍을 정리하다 작은 노트를 다시 찾았다. 나는 망설이다가 마지막 장을 넘겼다. 어젯밤 날짜, 그 아래 짧은 기록. 오늘은 달빛이 좋아서 금방 잘 잔다고 함. 담요 따뜻하다고 함. 기록은 사실의 문장인데 내게는 기도의 문장처럼 들렸다. 나는 노트를 조용히 덮어 두 손으로 감쌌다. 사람의 마지막 집은 때때로 한 장의 종이, 한 조각의 천, 한 줄의 이름일 수 있다. 그녀에게 그것들은 모두 같았다. 아이와 잠, 따뜻함과 약속, 기다림과 귀환. 원장에게서 호출이 왔다. 기록 보완과 퇴소 체크리스트. 그의 얼굴은 늘 그렇듯 단정했다. 문서 더미 사이에 놓인 커피가 식어 있었다. 그는 숫자와 날짜를 말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의 업무는 정확했고 그 정확함이 마음을 쓸어넘겼다. 개인 감정은 각자 정리하시고요. 그는 덧붙였다. 말은 옳았다. 그런데 옳은 말은 때로 잔인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고개를 드는 데엔 시간이 걸렸다. 해가 좀 기울 무렵 나는 잠깐 바깥으로 나왔다. 언덕은 낯빛을 잃고 그림자를 늘리고 있었다. 멀리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언덕을 올랐다. 낮에는 잡초가 눈에 띄었고 작은 벌레들이 바쁘게 움직였다. 묘비 앞에 섰을 때 돌과 풀과 바람이 서로 다른 소리를 냈다. 나는 그대로 서 있었다. 발밑에서 땅이 천천히 식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어제 달빛 아래서 윤말순이 무릎을 꿇던 자리였다. 그녀가 담요를 펼쳤다 접던 자리, 작은 돌을 올려두던 자리. 나는 손끝을 내려보드랍게 흙을 만졌다. 흙은 생각보다 따뜻했다. 낮의 열기가 아직 남아 있었다. 따뜻함은 오래 남는다. 사랑도 그렇다. 나는 낮게 인사를 했다. 말은 하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으로 한 줄을 적었다. 오늘은 내가 덮어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담요를 상상했다. 바람이 잦아들고 작은 소리가 줄었다. 잠깐, 아주 잠깐 세상이 조용해졌다. 그 조용함 안에서 누군가의 숨이 고르게 들리는 것 같았다. 살아있는 사람의 숨과 오래 잠든 사람의 숨이 한 박자로 맞춰지는 순간이 있다. 그때는 누구도 외롭지 않다. 해가 더 기울어 그림자가 길어졌다. 나는 천천히 언덕을 내려왔다. 요양원 건물이 붉은 빛을 받으며 선명해졌다가 곧 고요해졌다. 현관 앞에 서서 한동안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문은 가벼웠고 발은 무거웠다. 들어가야 할 이유와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같은 무게였다. 나는 결국 문을 밀었다. 안쪽 공기가 익숙하게 나를 감쌌다.
일상은 늘 사람을 다시 잡아당긴다. 야간 근무자에게 인계를 하며 나는 한 문장을 덧붙였다. 오늘 밤 창문을 조금만 열어두세요. 바람이 지나가도록. 동기가 고개를 갸웃했지만 묻지 않았다. 우리에겐 묻지 않음으로 지켜지는 마음이 있다. 기록지에 사인하고 약장을 잠갔다. 복도 끝 불빛이 켜지고 꺼졌다. 하루가 다 다른 소리였다. 내 자리에 앉아 마지막으로 일지를 썼다. 퇴소 절차 완료. 개인짐 인계. 방 정리. 특이사항 없음. 나는 그 아래 아주 작게 한 줄을 더 적었다. 사람은 잊어도 사랑은 남는다. 그 문장을 적고 나니 손등이 따뜻해졌다. 마치 누군가가 잠깐 내 손을 잡아준 것처럼. 불을 끄고 창밖을 보았다. 언덕 위 하늘이 서서히 어두워졌다. 아직 달은 떠오르지 않았지만 나는 그 자리를 알고 있었다. 달이 처음 얼굴을 내미는 방향, 빛이 가장 먼저 닿을 묘비의 모서리, 바람이 길을 터주는 시간. 오늘 밤 누가 오지 않아도 길은 보일 것이다. 기다림이 방향을 만든다. 사랑은 그 방향으로 걷는다. 규정이 막아도 절차가 가려도 길은 생긴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눈꺼풀 안쪽에서 이름 하나가 떠올랐다. 민수. 그 이름은 소리 없이 빛났다. 작고 단단한 별처럼 한자리에 오래 있었다. 그 빛이 사라지지 않는 동안 나는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누가 떠나도 이야기는 남고 이야기가 남는 곳에 우리는 다시 모인다. 내일은 또 다른 입소자가 올 것이다. 또 다른 사연, 또 다른 담요, 또 다른 이름. 하지만 오늘은, 이 밤은 윤말순의 몫이었다. 늦은 밤 복도를 지나며 창문을 조금 열었다. 바람이 조용히 들어와 커튼을 살짝 흔들었다. 그 움직임이 누군가의 손짓처럼 보여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을 지키자고 속으로 말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약속이 많지 않지만 오늘만은 하나를 지키자고. 바람이 지나갔다. 지나가면서 아주 작은 향기를 남겼다. 아기 비누 냄새 같았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걸었다. 걸음이 공손해졌다. 밤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더 조용해졌다. 문득 마음속 어딘가에서 짧은 목소리가 들렸다. 고마웠어요. 낮에 그녀가 내 손을 잡던 온도가 다시 떠올랐다. 나는 그렇게 대답했다.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아니요, 제가 고마웠어요. 그리고 불을 끄고 침묵을 켰다. 오늘의 침묵은 누군가를 위한 담요였다. 아주 얇지만 결이 좋은, 오래 덮어도 무너지지 않는 담요.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의 마지막 장면 위에 작은 침묵 한 장을 덮고 다음 장으로 넘어간다. 그 다음 장의 제목은 아직 비어 있지만 나는 안다. 그 빈칸도 언젠가는 이름이 된다. 그리고 그 이름은 또 한 사람의 밤을 덮어줄 것이다. 윤말순 어르신이 떠난 지 3달이 지났다. 요양원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듯 보였다. 식당에서는 어르신들이 텔레비전을 보며 웃었고 복도 끝에서는 누군가의 휠체어가 규칙적으로 지나갔다. 식사 트레이에 국물 얼룩이 생기면 바로 닦이고 하루의 일정은 어김없이 시간표 안에서 흘러갔다. 모두가 익숙함 속으로 돌아갔지만 그 익숙함이 전과는 조금 달라졌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앉아있던 창가 자리, 그 자리의 햇살은 언제나 유난히 부드러웠다. 오전 9시쯤이면 그 햇살이 창틀 위로 스며들며 마치 천 조각 위에 내려앉는 것처럼 고요하게 흔들렸다. 새로 들어온 어르신은 그 자리에서 낮잠을 잤다. 나는 커튼을 반쯤 열고 그 빛이 그대로 머물게 했다. 누군가가 덮어주는 대신 이젠 빛이 그 역할을 하는 듯 했다. 봄이 지나 여름이 왔다.
비가 자주 내렸고 비가 내릴 때면 묘비가 있는 언덕이 더욱 초록으로 번졌다. 윤말순이 마지막으로 누웠던 그 자리엔 작은 꽃 몇 송이가 피었다. 누가 심은 것도 아니었는데 비가 그치고 햇살이 들면 가장 먼저 고개를 들었다. 나는 어느 날 그 앞에 앉아 물병으로 조심스레 물을 뿌렸다. 물방울이 흙 위로 번져나갔고 그 위에서 빛이 잔잔하게 부서졌다. 그날의 기억이 다시 밀려왔다. CCTV 속에서 봤던 그 손, 달빛 아래 담요를 펼치던 그 느린 동작,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렸던 민수야라는 입술의 움직임. 나는 그날 이후 매일 새벽마다 복도를 걷는다. 이유는 단순하다. 누군가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으면 닫아주고 이불이 내려앉아 있으면 살짝 올려주는 일. 그 작은 일들이 이제 내 하루의 마지막 순서가 되었다. 사람은 떠나도 그 사람이 하던 일을 누군가 이어야 한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어느 날 밤 복도 끝 CCTV가 깜빡거렸다. 오래된 장비라 종종 화면이 멈추곤 했다. 그러나 그날의 멈춤은 달랐다. 잠깐의 정적 뒤에 화면이 흐릿하게 밝아지더니 창가에 앉은 누군가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흰 옷, 부드러운 어깨선, 그리고 손끝의 움직임. 그 손이 천을 펴는 듯한 모양이었다. 나는 모니터 앞에 서서 숨을 죽였다. 화면 속 인물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창문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빛이 들어와 눈부신 순간 화면이 꺼졌다. 나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그게 단순한 영상 오류였는지 누군가의 마지막 인사였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 순간 내 마음이 따뜻했다는 것이다. 두려움은 없었다. 그저 누군가가 여전히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확신. 그녀가 떠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돌보고 있다는 믿음이었다. 며칠 후 원장은 CCTV 교체를 지시했다. 오래된 건 오작동이 많으니까요. 나는 대답 대신 웃었다. 기록을 남기는 기계는 사라져도 마음에 새겨진 장면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영상보다 오래가는 건 기억이고 기억보다 오래가는 건 사랑이라는 걸. 나는 그 사람에게 배웠다. 그의 여름 요양원 마당에는 새로운 꽃밭이 만들어졌다. 직원들이 돌아가며 물을 주고 어르신들이 흙을 만졌다. 아이처럼 웃으며 흙을 손가락 사이에 비비는 모습이 낯설 만큼 따뜻했다. 그 꽃밭 중앙엔 작고 반듯한 표지석이 세워졌다. 사람은 잊어도 사랑은 남는다. 누가 먼저 썼는지 몰랐지만 그 문장은 모두의 마음을 대표했다. 밤이 오면 나는 여전히 복도 끝 창문을 연다. 바람이 스며들면 커튼이 살짝 흔들리고 그 움직임이 꼭 숨결처럼 느껴진다. 가끔 그 바람 속에서 아기 비누 냄새 같은 향기가 스친다. 처음엔 착각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아니다. 그건 안녕의 냄새였다. 세상을 떠난 이들이 남겨두는 가장 부드러운 작별의 방식. 그날도 새벽 2시쯤이었다. 창문 틈 사이로 달빛이 길게 들어왔다. 복도 끝 벽에 부딪힌 빛이 마치 이불을 덮듯이 바닥을 감싸 안았다. 나는 그 빛을 보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오늘은 제가 덮을게요. 그리고 그 순간 내 어깨에 아주 가볍게 스치는 온기가 있었다. 손끝처럼 바람처럼 익숙한 온기였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다녀오셨어요, 어르신. 그날 이후 나는 이상한 습관이 생겼다. 누군가에게 담요를 덮어줄 때 꼭 두 손으로 살짝 눌러준다. 그건 이제 괜찮다는 신호이자 여전히 곁에 있다는 약속이었다. 사람들이 내게 물었다. 왜 늘 그렇게 조심스레 덮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담요는 따뜻해야 하니까요. 그 단순한 말 속에는
윤말순이 남기고 간 모든 철학이 담겨 있었다. 가을이 찾아왔고 언덕 위 나무들이 노랗게 물들었다. 나는 여전히 그 길을 자주 걸었다. 풀 사이로 작은 돌 하나가 보였다. 그 돌 위에는 새의 깃털 하나가 얹혀 있었다. 누가 두고 간 걸까? 바람이 불 때마다 그 깃털이 흔들렸다. 나는 손을 뻗어 돌 위에 낙엽을 치우고 천천히 속삭였다. 민수야, 엄마는 이제 괜찮대. 그 말이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내가 한 말인데 내 말 같지 않았다. 그건 그녀가 내게 빌려준 언어였다. 그날 밤 꿈을 꿨다. 복도가 환했고 모든 문이 열려 있었다. 문마다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복도 끝에는 윤말순이 서 있었다. 그녀는 웃고 있었다. 그리고 내게 천을 내밀었다. 이제 내가 덮어줄 차례야. 그녀의 손길이 바람이 되어 내 머리카락을 스쳤다. 그 순간 이상하게 울음이 나지 않았다. 그저 따뜻했다. 아주 오래된 약속이 지켜졌다는 느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책상 위 간호일지 한 장이 젖어 있었다. 밤새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던 모양이었다. 바람이 들어오고 빗방울이 한 줄 떨어진 자리. 그 자리에 펜으로 써놓은 문장이 있었다. 오늘은 내가 덮어주었다고 함. 따뜻했다고 함. 나는 펜을 들고 그 아래에 답을 썼다. 그럼 됐어요, 어르신. 그 한 문장만으로 하루가 완성됐다. 창문을 닫으며 나는 웃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지만 이곳의 바람은 여전히 따뜻했다. 달빛이 복도를 따라 흘러내리고 나는 다시 천천히 걸었다. 걸음마다 누군가의 숨결이 밟히는 듯했다. 이제 나는 그 발자국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건 그리움의 발소리이자 사랑의 박자였다. 사람은 언젠가 떠난다. 하지만 떠난다는 건 끝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끝에 머무는 일이다. 윤말수는 그렇게 내 손끝에 남았다. 그리고 나는 매일 그 손끝으로 누군가의 이불을 덮는다. 오늘도 내일도 그녀가 하던 그 일을 그대로 이어간다. 달빛은 다시 요양원 복도를 비추고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잘 자요, 어르신. 이제 걱정 마세요. 여긴 아직 따뜻해요. 사람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사랑은 그 자리에 남는다. 그 사랑이 이어지는 동안 세상은 아직 따뜻하다.